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발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주 등의 의무와 처벌에 집중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피 발의해 주신 평택시 중대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해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협력기구의 구성과 중점관리 시설물 대상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재해 예방 체계 강화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 중대재해 대상 뭐 보면 기준에 보면 뭐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동일 사고 2명 이상 뭐 6개월 이래서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이게 평택시에 이게 지금 최근에 이 중대 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갖고 있나요? 저희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제 중대재해가 이제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시민재해는 발생 건수가 없고요, 사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재해는 아마 금년도 1월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에 평택시가 43건으로 사고가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43건이 네. 작년 24년도요? 아니면 여태까지요? 언제부터 43건이? 3년간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3년간 3년입니다. 이게 지금 주로 발생하는 게 어디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 공사 현장이 많아요? 아니면 기존의 어떤 사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사고가 난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공사 현장이 좀 많습니다. 물론 산업 공장이나 산업도 많지만 또 내역별로 뭐 자세하게는 뭐 저희가 이제 참고로 이 총무과 중대재해 예방팀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뭐 시민재해만 이제 관련하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 시 발주에 대한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 공장에도 다수가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 아트센터. 예. 예. 지금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뭐 시민분들도 관심이 많고 특히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그 노동자들한테는 생명과 이게 또 신체에 있어서 큰 사고들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특히 대표 발의해주신 김산수 의원님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좀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좀 사건 발생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좀 관심을 갖고 또 이게 해당되는 부서가 뭐 여기 건설교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들에 다 그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잘 전파가 돼서 좀 이런 산업재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시민재해도 마찬가지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용입니다. 우리 김선수 의원께서 그 중대재해 예방 관리에 대한 그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그 중대재해 처벌에 적응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아까 이승용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뭐 24건이에요? 43건. 네. 그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에 대한 사항은? 그걸로 처벌된 사례는 중대재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혐의 없음? 예. 아직은 아니 이게 이제 종결 처리된 것 중에서 네. 뭐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뭐 조사 중에 진행 중인 거는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사업장도 있고 우리가 또 도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 평택의 평택시장은 평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법이 있잖아요. 기본.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는 뭐 그 전동 킥보드나 뭐 이렇게 회전하는 그 바퀴가 적은 그런 기구 이런 게 이제 물론 이제 안전모 헬멧 착용하고 안전장구 다 착용하고 법에 이상이 없을 때 지나가다가 뭐 야간에 포톨이나 이런 부분에 걸려서 공중에서 낙하하면서 머리를 다치거나 척추를 다쳐가지고 뭐 굉장히 사망 사고라든지 아니면 중대 진짜 그런 치명타적인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잖아요. 네, 처벌이 그죠?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처벌 대상은 어느 부위입니까? 지금 경영주 또는 경영 책임자로 되어 아니 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일반 도로 저희가 이제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게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81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건축물도 이제 공공건축물도 있고 그다음에 터널, 교량, 옹벽, 뭐 사천, 상하수, 하상하수 이 부분. 도로
제가 지금 도로로 돼 있는 거는 지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금방 또 중대재해법에 적용된다고 그러셔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 지정돼 있습니다. 도로의 시설물 중에서도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 옹벽이라든가 그런 거에 그럼 지정돼 사망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불우하게 사망이 됐어요. 이동을 하시다가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안 된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 처벌법에 적용되는 거는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까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시설물 중에서도 시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한 시설물이 지정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 교량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뭐 터널이라든가 이런 게 한정이 돼 있어서 181개 평택시 경우에는 18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법적 의무 사항을 경영주나 경영 책임자가 그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을 안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평택시에는 181개의 지정된 그 사건에 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치 않는다. 네, 다른 법률에서 이제 적용됩니다. 그러면 181개의 지정된 장소에서 지난해 43건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죠. 지난해 그 43건이라는 거는 이 시민재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재해는 그 시민재해 아니라 이제 시에서 발주하거나 일반 그런 사고에 됐을 때 이제 산업재해가 적용돼서 거기에서 이제 시 발주하거나 이제 그런 그 민간 사업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총망라해서 43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현재는 미흡하다. 처벌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뭐 과실상의 치사 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뭐 미미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좀 강화를 시키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산수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그 평택시에서는 의무사항 181개 지정사항 외에 추가로 의무사항을 적합할 할 수 있는 사항이 앞으로 몇 가지를 더 넣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이해하는 거는 그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 처벌 위주로 법령이 돼 있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 주요 사항으로는 이제 그 민간 협력 기구를 구성해서 협의를 통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예방하는 어떤 대책을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걸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시키는 목적이에요. 이제 그 처벌법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목적이고. 예를 들어서 세교 지하차도 지난해 폭우 때 2번 잠겼는데 우리 건설도로과장 이상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정식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조원경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인사사고가 났다. 이 누가 처벌 대상이에요? 일단 세계 지하차도에서 관리상 이게 이제 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시장이나 경영 책임자가 어떤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10명 이상이 부상을 다쳤을 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작년 같은 게 세계 지하차도가 침수로 인해서 사망이 1명이 이상이 났거나 그거로 인해서 부상이 10명 이상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돼서 조사를 받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그런데 받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 이제 다행히 인사사고가 없었어요. 다행히 천만다행히 인사사고가 없었어.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그 세교 지하차도가 다시 폭우로 인한 집중 폭우로 인해서 그 물에 잠기는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셨더니 당연히 이제
작년에 과거에 침수 사례가 있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는 대책을 수립하는 대책이 미흡해서 의무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 대책을 수립을 해서 뭐 안 했거나 안 해서 어떤 인사사고나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거 다 속기 되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 속기 다 되니까. 이건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그 관리 의무가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어떤 사망사고나 부상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경영추나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세교 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서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물에 잠겼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대책을 지금 잘 올해 안에는 내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뭐 2, 3년 안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뭐 폭우 장마철에 또 잠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임시적인 처방을 잘 내리셔야 될 거예요. 임시적인 처방. 일단은 세교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우려를 해주셔서 작년부터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전문가 회의, 현장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 부시장님도 현장에 다녀가셔서 특별히 다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책이 우기 전까지는 단기 대책이 나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강우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세교 지하차도 옆에 있는 도일천이 범람이 돼서 그 세교 지하차도 쪽으로 빗물이 넘어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그 차단을 하게끔 그 차단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차단 그 시설물 내려오면은 차량들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그거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현장 인력을 이제 반드시 배치할 거고 또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차량은 통제를 했는데 그 빗물이 유타입 구간으로 넘어가서 침수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우기 전까지 차수벽하고 거기 도일천하고 지류천에 수문이 있는데 수문에 강제 펌프를 할 수 있는 게이트 펌프를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설계 지금 작업 중에 물론 이제 있어요. 펌프 시설도 중요한데요. 펌프 시설 중요한데 그 뭐 오늘 김선수 의원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조례한 시간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씀드리고 일단은 우리 김선수 의원님께서 좀 강화를 하자 시민의 안전 차원을 위해서 그런 이제 조례 발의 같아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게 다치거나 뭐 인사사고 나서 사망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끔 우리 국장님이 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 1-180호선 사업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해선 복선 전철 미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행 협약 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 구청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평택 동부 도시기획 시설 소로 1-180호선 사업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고덕광역 4비 노선과 방충 마을을 연결하는 평택 동부 도시기획 시설 소로 1-180호선 사업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비 분담 등의 협의를 마치고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의 주된 사항은 사업비 분담으로 평택 동부도시계획시설 소로 1-185선 사업은 추정공사비 19억 8,700만 원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설계부터 보상 및 공사까지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평택시가 담당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선 복선 전철 미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일 개통된 서해선 복설 전철이 송산에서 원시까지 약 4km의 및 개통 구간이 있어 전철 이용 계획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화성역과 초지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국가철도공단과 6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한 내용으로 협약 내용은 2024년 11월 2일부터 2026년 3월까지 국가철도공단과 평택시 등 6개 지자체가 셔틀버스를 공동으로 운행하고 운행 비용은 국가철도공단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6개 지자체가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셔틀버스는 서해선 복설전철 개통일에 맞추어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그린시티 25인승 한 대로 이를 8회 운행 중으로 평택시 분담금 2,975만 원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료 셔틀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는 약 72명 수준으로 송산에서 원시까지 철도 단절 구간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해선 복선 전철 미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행 협약 추진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유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평택 동부도시계획 시설은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방축일리 주민분들 민원 사항이었잖아요. 이 민원이 하여튼 지금 전기주택도시공사하고 협약까지 맺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이게 저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19억 8,700만 원이니까 한 20억 대략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비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협약서에 보면 7조의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19억 8천 대략 약 한 20억으로 해서 이 부분은 추정해서 협약을 맺으실 거죠?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 협약 내용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소로 2010 아마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이제 요청을 했던 게 2021년도 7월달에 이제 민원 접수가 좀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2021년도에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도로가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고 광역 사비에 대해서 삼재 교차로 연결하다는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이제 어렵게 현재에서 이제 지금 이제 LHS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거라서 이제 협약안까지 지금 이제 도출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사업비가 아직 설계라든가 공사가 마무리 안 됐고 또한 보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억 8,700 한도 딱 몫을 한도 내에서 하게 되면 추가적인 시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수정해서 협약을 좀 체결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부담이 그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또 괜히 나중에 협약서 써놓고도 이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잘 뭐 협약까지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 정확하게 그 부담의 주체를 또 내용을 좀 정확히 좀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저도 뭐 여기 다녀봤는데 지금은 이 사비 노선이 거의 공사는 완료됐잖아요. 네, 4비 노선 이제 그 완료는 됐고요. 3회국터가 접속도로가 아직 연결이 안 안 돼 돼 있는 있고 거죠. 그거를 지금 연결해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연결이 좀 돼야 좀 그 중앙교 쪽으로 가는 그 교통 양이 좀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좀 물론 이제 그게 또 지하도 공사도 있어야 되고 또 가려면 그게 자회전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또 어려워서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안중 방향에서 오는 차라도 서부 지역에서 오는 차량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접촉부에 대한 부분도 좀 하시고 또 이 그 서로 이 협약 맺는 것도 공사가 좀 차질 없이 진행돼서 그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끝까지 좀 완성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명 의원입니다. 이게 소로 1-185선 사업 이게 기부 체납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기부 체납은 아니고요. 근데 고덕 광역 4비 노선은 이제 고덕 광역에서 반영돼 있던 사업이고 광역- 현재는 이제 완료가 됐고 접속도로에 대해서 올 4월 달에 이제 그 지장물에 대해 이설이 완료가 되면 상반기 내에 접속도를 완료할 계획이 있고요. 요건 그래서 그 주민들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방축 1, 2까지 교차로 3지 교차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과장님이 업무 보고는 하셨는데 지금 여기 그 산출 근거에 보면은 103.7m고 길이가 폭이 11.5m 2차로 공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약 한 20억 예산인데 이 11.5m의 2차로 하면은 지금 도로폭하고 보도폭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 11.5m면 이제 2개차로에 이제 보도까지 설치되는 설치를 할 수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도로폭에 이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설정은 좀 안 됐고요. 이제 설계가 이제 들어가서 그 단면이 좀 팩스가 되게 됩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도로 사업을 할 때 그 규정 폭이 얼마예요? 정상적으로 규정 폭이. 저희가 기존에는 예전에 이제 그 뭐 대형 차량, 그 소형 차량 할 때 이제 6m 도시계획도로 이제 6m 이상 도로를 많이 뚫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6m면은 보행자 중심의 어떤 도로를 뚫면서 있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하는 것은 최소 6m 이상, 8m까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m라고 하면은 2차선이 아니고 그냥 이 그냥 6m면 도로에 이제 그냥 자유 주행할 수 있는 도로잖아요. 6m 어떤 폭이면 이제 중앙 차선이나 이런 게 그려져 있고 않고. 그려질 수는 있고요. 6m면 이제 우리가 최소 폭이 이제 차로 폭이 이제 3m로 설정하게 되면 이게 차로는 형성이 돼 교용할 수 있는 도로는 형성이 되는데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처음에 그 설계하고 공사할 때 중요하냐면요, 도로 폭이. 우리 저기 유승영 그 의원님께서도 전반기 의장 생활
의장 그 생활하실 때 그 뭐 평택시 읍면동 25개 읍면동 행사에 다 다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아실 텐데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인도가 확보가 안 된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도를 또 설치를 하려면은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에 부딪혀 가지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고 어떤 이 평택시에서 이 도로 사업을 할 때에는 규정을 어기지 말고 규정에 적합한 규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이 우선인지 차가 우선인지 모를 정도로 도로가 이게 좀 규격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예전에 규정에 보면 예전 도로 개설된 걸 보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도가 없이 도로만 개설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새는 도로 개설을 할 때 보행자를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로 1-8호선도 인도는 충분히 확보할 거고요. 기존에 뭐 새로 신설되는 도로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충분히 확보할 거고 그 재생이 필요한 그런 뭐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 도로들은 그런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로 뭐 땅을 보상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인도를 좀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이제 그 현재 그 실설계까지는 이제 가지는 않았고요.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저희가 11.5m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차로폭은 이제 그 3m보다는 좀 크게 3.25m로 해서 2개 차선이 확보가 되고요. 보행 거기가 보면 이제 안성천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그걸 연결할 수 있도록 3.5m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계획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 보도 폭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1.5m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1.5에서 2m는 돼야 되죠. 보도 폭이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제 그 뭐 장애인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뭐 전동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행이 가능한 거고. 근데 현실에 우리 평택시의 그 공사 현장을 가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얘기죠. 도로는 3.5m, 3.5m 해서 중앙 분리대 넣고 해서 7m 폭을 만들어 놓고 양쪽 가에다가 경계석을 세워 놓고 가로수를 식재를 해요. 가로수. 그리고 가로수와 가로수 나무 사이에 또 띠록진가 뭐 또 식재를 하죠. 사철나무라든지 뭐 꽃나무라든지 이런 또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인도로 그 뭐 포장 요즘에는 이제 아스콘 포장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보도블록을 공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폭이 1m도 안 돼요. 어떤 데는 70cm야. 이게 뭐 인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다 수정해야 돼요, 앞으로. 그 수정할 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기준이 없다. 도로 개설할 때 평택시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하고 내가 현장을 한번 우리 상건리에서 현장 답사를 한번 가볼 텐데 그런 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예산에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확포장이라든지 추가 공사를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폭이 11.5m다. 이게 규격 안 나옵니다. 규격 안 나와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이거 해주셔야 돼요. 네, 그 자전거하고 이제 보행자가 다니시도록 3.5m를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이제 실시 설계 때 세부적으로 그 단면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하시도록 공간을 보행동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 셔틀버스 운행 이게 협약서 이게 2026년까지인가요? 3월 30일까지 네,
26년 3월까지입니다. 추가로는 운행 안 해요? 그거는 그때 이제 향후에 그 공사가 약간의 지연이 또 추가로 생긴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서 다시 조정할 사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데이터는 이제 뭐 이 카운티급 버스는 뭐예요? 25인승? 카운티급, 그린시티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거는 인승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버스가 25인승, 45인승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 자료에 보면은 마을버스 25인승 카운티급 2대 2025년 2월 3일부터는 25인승 그린시티급 1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25인승인데 카운티급은 어떤 내용이고 그린시티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그 회사의 차종명입니다. 차종명, 단순한 차종명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차종명을 기재를 한 겁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2,975만 원 지자체 분담금 6분의 1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024년도에는 4,090명이 이용을 했고 맞습니까? 지난해 11월입니다. 지난해 몇 명이 한 거예요?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부터 한 거죠. 11월 2일부터. 그러니까 여기 평가 결과에 보면은 11월 이용자가 이제 4,090명이고 12월 이용자가 2,241명이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반 이상 줄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저희 현재까지 1월 달에도 한 2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요. 그 사업 초창기에는 그 아무래도 철도가 개통이 됐으니 그쪽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 수요가 있었던데 실제적으로 이 버스 환승이라는 게 약간 불편성도 약간 있다 보니 한 2,000명에서 2,200명 선으로 지금 현재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4,090명을 분석해 보니까 하루 한 17명 이용을 한 거고 2,241명으로 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9명이 이용을 한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자꾸 이제 준다는 얘기인데 이용객 수가 현재 이제 한 3개월 정도 운행을 했는데 첫 해만 4,000명이고 그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뭐가 불편하니까 이용도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 철도를 타고 가서 버스로 한 8분 가량 다시 이동해서 전철역으로 이동하는 게 약간 불편성은 현재는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 시간대가 안 맞다든지 서틀버스 시간대가 안 맞다든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쪽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화성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전철 구간이 개통이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붙이는 구간을.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대곡 소사관이 그 이게 이제 개통이 돼서 대곡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원시 송산간이 붙으면은 다 연결이 돼요. 이 사업이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이거는 이제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이쪽 분들이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셔틀버스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이 노선을 그 전철이나 이 철도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거로 철도공단에서 좀 예측을 하고 좀 그렇게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철도공단에서 100% 자부담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꼭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떠넘겨야 되는 건가요? 예산도 없는데? 이게 그 우리 지자체가
국가철도공단뿐만 아니고 우리 포함해서 6개 시가 지역 네. 그 구간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시적으로 내년 3월까지 그 개통이 될 때까지 한시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여기 협약을 계산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이용객 수가 9명으로 이렇게 딱 줄었는데 이게 철도공단에서 그냥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해는 방 이게 어차피 협약은 돼 있는 거죠. 협약은. 작년에 협약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국가철도공단에서 100%다 부담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얘기를 했어요. 다른 시군도 저희뿐만 아니고 6개 시군이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철도공단에도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가 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50%는 관련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는 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이 복선 전철 이게 지금 이용객이 줄었다라고 지금 손하명 의원님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11월에 비해서 거의 반이 줄었어요. 12월이. 이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처음에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처음에 개통이 되지 사람들이 거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거 한번 이용해 보자 해서 초기에 수요가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 셔틀버스 그 시간이 이게 뭐 많지도 않고 근데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해서 아마 2,000명에서 한 2,300, 400 정도가 매월 유지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게 시행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가 된다라면 아마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데 내년 한 3월까지는 여기 완전히 구간이 붙을 때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감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초지역에서 첫차 막차 시간하고 그 서화성역에서의 막차 첫차 요 시간대가 사실 평택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애매한 시간대일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대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만큼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이게 지금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지금 기차 시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에 대한 뭐 고려나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 나머지 5개 지자체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다만 이게 하루에 운송 원가가 7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철도공단에서도 그러면 금액을 상향을 시켜서 뭐 버스 횟수를 셔틀버스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아마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한 대당도 이용객 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한 결과를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게 실제로 이용하시는 수요자분들의 그 시간대라든지 몰리는 시간대를 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한 다른 지자체 중에 일부 지역에만 좀 많이 편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검토해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 가까이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그동안 이렇게 해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소로 1-180호선 공사 진행함에 따라서 그 사업비 변경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분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반드시 좀 챙겨주시고 또 사업 시행에 있어서 어떤 뭐 더 지연되거나 힘든 부분들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또 안 그래도 현장에서 신경 쓰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잘 챙겨주셔서 원활하게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 1-180호선 사업 위스탁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해선 복선 전철 미 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행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